인천 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1학기 2외고사를 더 열심히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한 복습 영상인데요. 단순히 영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교과서와 함께 보면서 마지막 총정리용으로 활용하면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영상 같이 보면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꼭 원하는 결과 얻길 바라면서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2외고사의 첫 번째 시험 범위인 3단원 담화와 의사소통입니다. 먼저 담화에 대한 개념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교과서 113쪽에 나왔던 이 만화 기억나시죠? 자, 먼저 이 만화 본문에는요, 발화와 담화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머릿속 생각이 음성 언어, 즉 말로 나타난 것을 발화라고 한다. 열심히 공부한 기억나죠? 그럼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의 만화 상황에서 발화들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동생이 머릿속으로 너 저거 무섭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목소리를 통해서, 즉 음성 언어로 누나, 저 놀이기구 무서울 것 같아 라고 드러낸 부분 있죠? 이 부분 발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누나가 난 재밌을 것 같은데 이것도 누나의 생각을 음성 언어로 드러낸 거죠? 그럼 이것도 발화가 되겠고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무서워. 이것도 발화가 되겠네요. 마지막, 나만 믿어. 이건 역시 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한 이 부분들, 각자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을 음성 언어로 표현한 이 부분,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주고받는 발화의 연속체, 말이 조금 어렵죠? 발화의 모임을 뭐라고 한다?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빨간색으로 표시한 각각은 발화이지만 이 발화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 상황은 담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담화, 즉 쉽게 이야기하면 대화, 의사소통 상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가지 구성 요소 필요했던 거 기억나시죠? 먼저 말하는 사람이 화자, 듣는 사람인 청자가 있어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 화자와 청자의 역할은 그렇죠. 계속 바뀌는 것이 좋은 대화겠죠? 만약에 화자와 청자의 역할이 고정되어 있다. 이러면 혼나는 상황이나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받는 상황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정말 원활하게 서로 소통이 이루어지는 대화라면 화자와 청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맞겠죠. 자, 화자와 청자만 있다고 대화, 즉 담화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둘이 서로 전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담화,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장소, 시간, 그 당시 분위기, 아니면 사회문화적 배경, 이렇게 대화 상황 모두를 둘러싼 맥락도 필요합니다. 다시 담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화자와 청자, 주고받는 내용, 그 다음 그 담화를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 필요하다. 교과서 본문 한번 점검하고요. 자, 담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2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의사소통 수단 2가지 있죠. 말과 글이 있는데요. 이 말로 표현한 것을 발화, 글로 표현된 것을 문장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해봤습니다. 이처럼 말로 이루어진 담화 상황을 구어 담화라고 하고요. 이때 구자는 입구자. 우리 말할 때 입을 사용하죠. 한자로 입구자를 사용해서 말로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 구어 상황이라고 하고요. 우리 글로 이루어진 편지나 아니면 뭐 주고받는 메시지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담화 상황은 문어 담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자, 글월문이라고 해서 한문 이런 식으로 문자와 관련된 글과 관련된 문자죠. 자, 그래서 말로 이루어진 담화, 구어 담화, 글을 통한 담화, 문어 담화 이렇게 구분되는구나. 반드시 점검하시고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담화의 개념과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 그 다음 담화를 구어 담화와 문어 담화로 나눈다는 걸 이해했다면 이번엔 교과서 114쪽부터 115쪽에 나오는 담화의 구성 요건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담화의 구성 요건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2개의 단어가 떠올라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와 관련된 학습활동, 바로 이 문제 있었죠? 자, 선생님이 항상 얘기합니다. 학습활동이나 시험 문제 풀 때 바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라고 강조했었습니다. 이 학습활동에서 우리가 분석해야 할 가장 핵심 부분은 뭐?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국어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 우리 2글자로 주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비와 유나의 말하기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이 잠시 잉크 기능을 사용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비는 공기가 상쾌합니다. 과일은 껍질째 먹으면 더 좋습니다. 따라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신비의 담화의 주제가 뭔가요? 그쵸.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신비는 공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과일은 껍질째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수면에 관한 얘기도 했고,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즉, 주제가 너무 많고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죠. 반면에 우리 유나 볼까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이보다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유나의 말하기의 핵심은 뭘까요? 그렇죠. 충분한 수면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신비와 유나를 비교했을 때 신비는 주제가 무엇인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즉 하나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유나는 모든 내용이 수면에 관한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는 충분한 수면과 건강에 관한 것이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이처럼 주제는 하나면서 모든 내용이 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우리 이런 성질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통일성입니다. 자, 통일성. 선생님이 동작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 떠올리셔야 됩니다. 주제는 하나. 모든 내용은 주제를 뒷받침한다. 무엇에 관한 내용? 통일성입니다. 즉, 좋은 담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걸 갖추어야 한다? 첫 번째, 통일성. 이해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성의 짝꿍이라고 해도 무방한, 즉 중요한 내용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학습활동 이 내용이었죠? 자, 여기서도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어디냐면 이 부분이죠. 문장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것. 자, 긴밀하게 연결됐다라는 거 선생님이 손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기억 떠오르시죠? 자, 긴밀하게 연결됐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문제를 통해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주제가 동일합니다. 자, 주제가 무엇일까요? 그쵸. 선생님이 다시 잉크 기능을 써서. 자, 운동은 몸에 좋다. 그렇지만 너무 무리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히 해야 한다. 나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운동은 몸에 좋다. 그렇지만 적당하게 해야 한다. 둘 다 주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딱 눈으로 봐도 가에 비해서 나는 뭔가 좀 더 간결한 느낌이 들죠? 내용도 읽어봤더니 자, 이것은 이라고 하는 지시 표현이나 하지만 또는 또한 이라고 하는 접속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과 문장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접속 표현이나 지시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들을 매끄럽고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 응집성이라는 말로 배웠었죠. 즉, 담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주제는 하나여야 하고 모든 내용은 주제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들끼리는 접속 표현이나 지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서 긴밀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겠죠? 담화의 구성 요건 두 가지, 통일성과 응집성. 머릿속에 잘 입력해 놓으시고요. 이해했는지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해한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준비한 예문이 있습니다. 자, 국방부 선생님과, 이 국방부는 선생님이고요. 국어 방연지에서 친구들이 국방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방부 선생님과 국어 여신 선생님,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죠? 국방부 선생님과 국어 여신 선생님은 2학년 수업이 늘 기다려집니다. 1반부터 6반까지 개성과 장점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교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예쁜 2학년 친구들을 위해 인천남중 2학년 국어 선생님 두 분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합니다. 자, 느낌 오시죠?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을 텐데요. 자, 이 글에서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 2학년 친구들을 위해서 국어 선생님 두 분이 수업을 기다리면서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는데요. 이것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 그렇죠.
우리 학교 주변에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을 없애는 것이 글의 통일성을 위해서 좋겠죠. 즉, 주제에 벗어난 부분을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성을 위해서요. 그리고 괄호로 지금 비워놓은 부분은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매끄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도우미 단어들을 넣어보자 라는 뜻인데요. 국방부 선생님과 국어여신 선생님은 2학년 수업이 기다려집니다. 1반부터 6반까지 개성과 장점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때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 표현 뭐가 있을까요? 자, 뭐뭐 때문이다 라는 말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이고 있죠? 이럴 때 우리 쓸 수 있는 말 왜냐하면 그럼 좀 더 문장이 매끄러워지죠. 자, 예쁜 2학년 친구들을 위해 자, 이 부분 앞에도 선생님이 빈칸을 뒀는데요. 이렇게라는 단어를 쓰면 개성과 장점이 흘러넘치는 이렇게 예쁜 이라는 말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접속 표현과 지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고 통일성에 어긋난 문장을 삭제해주면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정말 깔끔해졌는지 한번 볼까요? 또 읽습니다. 국방부 선생님과 국어 여신 선생님은 2학년 수업이 늘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1반부터 6반까지 개성과 장점이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쁜 2학년 친구들을 위해 인천 남중 2학년 국어 선생님 두 분은 열심히 수업을 준비합니다. 자, 글을 통한 이 담화가 매끄럽게 또 원활하게 여러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제에서 어긋난 문장을 지웠고요. 그 다음 적절한 접속 표현, 지시 표현을 사용했죠? 이렇게 하면 담화의 의미가 좀 더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똘똘한 인천 남중 2학년 소년들, 우리 앞에서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 그렇죠. 화자, 청자, 내용, 맥락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 중에 다소 어려운 단어 있었죠? 네, 맥락인데요. 선생님은 맥락을 설명할 때 담화를 둘러싼 모든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맥락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첫 번째, 상황 맥락과 두 번째, 사회 문화적 맥락입니다. 이 각각의 맥락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 교과서 116쪽을 보시면 이 만화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 만화가 다소 눌려 있죠? 여러분은 교과서 116쪽을 보면서 편하게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가와 나에는 공통으로 어떠세요? 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떠세요의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럼 왜 같은 말인데 다르게 해석되는지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가 그림을 봤더니 가는 이 담화 상황이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 가는 미용실이네요. 나는 병원입니다. 아, 지금 같은 말이지만 사용되는 장소가 다르고요. 자, 두 번째, 가에서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죠? 즉,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미용사와 손님이었고요. 나에서는 의사와 환자였죠. 아, 이번에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자, 또한 이 말이 이루어지는,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도 다른데요. 가에선 어떤 상황?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도 다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떠세요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도로 사용됐을까요? 머리 모양이 마음에 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미용사가 사용했고요. 나에서는 치료 부위에 통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의도로 의사 선생님이 사용한 말이죠. 즉, 의도가 서로 다릅니다. 다시 장소,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황, 의도 등이 달랐다라는 거 머릿속에 정리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걸 정리해 봤을 때 가에서의 어떠세요의 의미는 머리 모양 마음에 드세요?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나에서의 어떠세요는 치료 부위가 아프세요? 또는 치료 부위 괜찮으세요? 라는 의미로 다르게 해석되죠. 분명히 어떠세요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의미가 달라졌다고요? 장소,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황, 의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죠. 자, 이처럼 담화의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장면, 즉 장소, 화자와 청자 관계, 상황,
의도와 관련된 맥락을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상황 맥락이란 장소나 시간, 화자와 청자의 관계, 상황, 의도 등에 관련된 맥락을 뭐라고 한다? 상황 맥락. 이런 상황 맥락에 따라서 똑같은 말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다음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학습했는데요. 그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앞에서 지각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지금 몇 시니? 라고 하신 의도가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똑같은 담화이지만 지금 몇 시니? 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 의미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새벽까지 게임을 하는 아이에게 보호자가 지금 몇 시니?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때 그 말에 담긴 의도는 뭘까요? 게임 그만하고 빨리 잠을 자도록 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또는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몇 시니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시계를 보지 못하는 어린 동생에게 누나 또는 형이 시계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최종 테스트로 물어볼 수 있겠죠. 지금 몇 시니? 그때 물어보는 의도는 뭘까요? 시계 보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린 동생에게 시계 보는 법을 가르치고 나서 똘똘아,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봤을 때 동생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3시 15분이야 또는 10시 10분이야 라는 식으로 본인이 읽은 시계의 내용을 말해주면 원활한 담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담화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니가 꾸짖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의도로 사용될 수도 있죠. 즉, 상황 맥락에 따라 담화의 해석이, 담화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머릿속에 꼭 정리하시고요. 다음 내용 볼까요? 상황 맥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 교과서 123쪽에 있는 사파를 통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자, 혹시 아침마다 이 만화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학급은 없겠죠? 자, 없길 바라면서 시험 전에 조금씩 등교 시간을 앞당겨서 지각하는 일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담화 상황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 담화가 원활하지 않은 느낌이 들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몇 시니? 이 말에 주목해서 상황 맥락을 함께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상황 맥락이라 함은 시간과 장소,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의도, 그 다음 의미 등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에 맞게 이 만화를 살펴보면 지금 이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장소는 9시 30분 교실입니다. 다 나와 있죠, 내용이. 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선생님과 학생이고요. 자, 지금 몇 시니? 이 말에 담긴 의도. 선생님은 이 학생이 지각을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꾸짖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 학생은 해맑게 9시 30분입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습니다. 이 학생은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아, 선생님이 시간을 물어보시는구나 라고 어이없는 잘못된 상황 판단을 한 거죠. 선생님의 의도는 잘못된 행동을 꾸짖는 의도였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몇 시니에 담긴 의미, 바로 이것입니다. 땡땡아, 등교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또 지각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 학생은 선생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했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처럼 제대로 된 학생이라면 지금 몇 시니? 이랬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늦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올바른 대답을 해야 했었는데 이 친구는 의도를 잘못 파악한 채 해맑게 시간을 알려드려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서 어이없어 하시죠. 자, 이처럼 시간과 장소,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의도, 의미, 상황 등과 관련된 맥락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렇죠. 상황,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강조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상황 맥락이다라는 것 머릿속에 정리하시고요.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황 맥락에 이어서 사회문화적 맥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18쪽에 나와 있는 이 만화 기억나시죠? 세 친구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담화 상황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첫 번째 친구가 추석이야, 이제 곧 추석이야 라고 추석에 관해서 이야기를 꺼내자 이어서 한 친구가 나는 시골 큰 집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임진각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임진각 이야기가 나오자 첫 번째 친구가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에서부터 두 번째 친구 통일까지 이야기가 매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에서 시작해서 임진각, 통일까지 나아가는 이 담화가 우리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유, 바로 추석과 분단이라는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이 담화의 참여자들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처럼 역사적, 사회적 배경, 공동체 가치, 신념, 문화 등에 따라서도 담화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죠. 담화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배경이랄지 관습 등과 관련된 맥락을 우리는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맥락 계속 이해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24쪽의 예를 통해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리엣과 손님의 담화 상황인데요.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죠. 자, 줄리엣은 영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와 예절 문화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문제가 됐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줄리엣이 손님께 차 한 잔 드릴까요? 라고 권했는데 손님이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여러분과 선생님이라면 우리 집에 오신 손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셔도 한 번쯤 더 권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하는 예절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손님의 괜찮아요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예의상 한 번쯤 거절하시는 것이겠구나 생각해서 한 번쯤 권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권할 수 있지만 줄리엣은 우리와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줄리엣은 우리나라 예절 문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고 또 손님은 줄리엣이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에 익숙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서로 고려하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원활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문화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만약 이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면 줄리엣은 손님이 괜찮다고 했을 때 한 번 더 권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손님은 줄리엣이 우리의 문화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해 줬겠죠. 즉, 문화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원활한 담화가,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공부할 때 집중력이 깨질까봐 선생님의 첫 번째 복습은 여기서 종료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복습 영상 만들 건데요. 지금 느껴지는 친구들 있겠지만 선생님 목 상태가 많이 좋지 않죠? 듣기에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복습 영상을 기다리는 친구들 위해서 시간을 내서 만든 거니까 책 참고해서 반드시 같이 활용하시고요. 두 번째 복습 영상 만들러 선생님은 떠나겠습니다. 첫 번째 복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복습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